얼굴 안 보긴 했어. 자, 수업 시작할게요. 먼저 봤어? 자, 갑시다. 2차 부등식에서 지금 모든 실수를 자, 이거 너무 쉬워요. 그냥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모든 부등식에서 성립하도록 한다. 실수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한 번씩 써야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립 부등식이니까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연립 부등식이면 더 쉬워요. 아니, 더 쉬운 건 아니고 똑같아요, 방식은. 왜냐면 우리가 하나의 부등식이 있을 거고요. 두 개의 부등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들의 연립 부등식이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려면 뭐 하시면 돼요? 둘 다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면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2차식과 2차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얘가 하는 얘기를 자 보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가볼까요? 어떤 거 가볼까요? 자,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어려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야. 오케이. 자, 지금 하나의 부등식이 있고요. 또 다른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축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얘는 축이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쪽에 위치하는 그래프가 되는데, 자, 이 아이가 x-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얼마다? 15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얘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4분의 15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얘는 마이너스로 묶여서 x-2분의 3의 제곱. 4분의 거에다 1을 더했으니까 4분의 얼마? 17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럼 얘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거거든요. 자,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야. 직선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 되겠죠? 이 직선이 얘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이게 그래프상으로 보면 저 직선이 요 사이를 슝 하고 지나가면 돼요. 맞죠? 그럼 이제 성립하는 거잖아요. 자, 반영이 작업할 때 어머니가 이제 인지를 하시네요. 자, 이렇게 된답니다.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n 제곱과 n 제곱의 값을 우리한테 구하자라고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 개를 그냥 나눠서 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려서 이제 의도를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우리가 연산할 때는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앞에 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2 그리고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이항시켜서 x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n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자, 이거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0보다 뭐하다? 크 누구야? 크. 아, 일본 여행 갔다 오더니 크 찾고 있네. 내가 판별식. 자, 현준아, 판별식이 0보다. 고트다 그치. 와. 이게 지우개가 덕기쌤이 월요일 날 그게 아니라 작거나 같다 하고 싶었던 거지? 제가 두껍게 얘기했는데 자, 판별식은 자, n-3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n-2가 되겠죠? 얘가 뭐하다? 작거나 같다를 쓰시면 돼요. 자, 풀어봅시다. m의 제곱이 있고요. 마6m, 마4n 여기는 n이네요. 어렵다. 자, 여기는 마6m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4n이야.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갑니다. 여기는 9가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8이 있으니까 17.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이게 하나의 형태가 돼요. 자, 두 번째 거 풀어봅니다. x의 제곱. 자, m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를 묶여서 m 플러스 1의 x가 될 거고요. n을 이항했으니까 4마 n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판별식 들어갑니다. 자, 이 녀석은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ac 또 요거네요. 4마 n. 얘가 요거가 작거나 같다.
자, 이거 전개할게요. m의 제곱 플러스 2m 여기 요거랑 요거 만나서 플러스 4m 그 다음에 요거 1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자, 연산 맞는지 확인하시고 2하고 마이너스 15 됐고 여기도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인데 얘를 만났으니까 17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문제 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어려워 써있어요? 마지막 문제예요. 그의 모의고사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웬만하면 틀린다면 오답률이 90%가 넘어가. 그렇죠? 근데 뭐 찍어서 맞춘 사람이 있다고 전제를 깔아도 오답률이 90%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이거 지금 풀어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모두 성립한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죠?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고 하는 그 값을 더하라. 우리한테 지금 시키고 있어요. 해석해볼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풀까요? 이제 이게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다 같이 죽는 거지, 그치? 아, 어차피 못 풀어요. 못 푸는데. 자, 어. 도현이가 풀고 싶어? 고민 좀 하고 아, 있어. 고민 중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풀까? 힌트. 어떤 아이가 이걸 맞췄을 때, 물론 이게 짭이야, 짭. 그 아이의 풀이는 선생님 이거 제곱과 제곱 합이니까 제곱수 중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아이는 그걸 던졌어. 제곱수로 엮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을 그 아이는 찾은 거야. 1, 9. 가능하죠? 또 있나요? 1번에 2. 1번은 2,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4. 또 4요. 4요? 이거? 뭐 4형도 되고 이것도 9일도 되고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이 숫자를 저기다 대입해봤어. 그렇게 해서 풀었어. 객관식이니까 가능한 풀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석대로 알아야지.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답이라도 맞추면 좋지. 그렇게 해서 답을 맞추면 그래도 상위권이니까. 그래도 극상위권이니까. 자, 이걸 만족시킨 사람이 많이 있는 거 볼까? 만족시키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동시에 충족시키면 되거든. 이 둘을 동시에 충족시키면 돼요. 이걸 동시에 충족시키는 m과 n의 값이 있다라는 거거든. 일단 빼본다. 빼본다? 이 둘을 네. 뭐 한번 보자.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둘을 빼볼게요. m제곱이 사라지면서 이 둘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8m 뺐으니까 마이너스 8n 뺐으니까 플러스 32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러면 뭐 하는 김에 끝까지 가볼까? m 플러스 n의 값은 얼마? 얼마? 4요. 4? 이렇게?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뭐? 빼 더하면 m이 1 어. 이제 더하면 m이 1이라고요? 저 위아래 거 더하면 이 둘 더해요? 한번 더해볼까요? 더해보면 2m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m 그 다음에 더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면서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m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데 근데 m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는 분명히 실수니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은 누구밖에 없어? 0밖에 없지. 한마디로 m-1이 0인 것밖에 안 돼요. m은 2라는 무슨의 단 하나의 해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m이 1이 돼. 그러면 n이라는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그치? n은 1인데 n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네.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n 일단 한번 집어넣어볼까? 표현에다가 여기다가 이거 그렇다고 n이 3이라는 보장을 못하니까 집어넣어보는 거야. 1, 1, 1, 1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4n 1,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얘를 만났으니까 플러스 12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고 자 요거 1 들어갔어요. 그러면 4n 1, 2, 3이 얘를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그대로 풀어보시면 n의 값은 뭐보다? 3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풀어보시면 n의 값은 3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 둘의 공통 부분은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의 공통 부분은 뭐야? 3. 따라서 n은 3인 거야. 그래서 이 둘의 제곱의 합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어때요? 결이 다르지? 그쵸? 뭘 했어 지금? 자 얘네들 지금 뭐 했어? 부등식이었지? 근데 부등식을 뭐처럼 불렀어? 가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 푸는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봤더니 답이 나오고 결이 다르죠? 이런 생각 우리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 이런 풀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풀이를 지금 쓰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 또 나왔어. 그럼 이거 풀어본 사람 풀겠지? 왜냐면 얘네들끼리도 이렇게 풀릴 수가 있다는 걸 아니까. 부등식이어도 둘을 더하고 뺀다는 걸 알 테니까. 그런데 안 풀어본 사람은 딱 이 상태에서 멈추지. 그럼 이제 뭐해? 대입해야지. 어떤 숫자가 있을까? 제곱인 숫자 중에서 대입 한번 해볼까? 해보면 2번은 대입하면 문제가 풀렸겠지. 그렇죠? 하지만 1번과 5번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진짜 만족하지 않는 한번 숫자 대입해볼까? 뭐 해볼까? 이거 해볼까? 2 한번 집어넣자. 4 그 다음에 2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플러스 17 0보다 작다.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랑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까? 그러면은 4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플러스 10이 되니까 더더욱 안 되겠지. 그렇죠? 자 얘를 바꾸면 또 얘도 더더욱 안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안 되는 거야. 자 16 대입해볼까? 0하고 4 대입해볼까? 0, 0,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이니까 0보다 작다 안 돼요. 그렇죠? 플러스 4는 더더욱 안 되겠지. 마이너스 4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들은 대입해보면 실제로 안 돼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풀었어. 이렇게 해서 2번이라고 맞추더라고요. 요한이 이제 풍문고에서 전교권에서 놓은 말이야.
그 아이는 이걸 이렇게 풀었어. 그렇게도 풀면 되지. 어쨌든 이 문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좀 참신한 풀이거든요. 그렇죠? 부등식도 뭐할 수 있다? 더하고 빼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 질문 던져볼게요. 자, x가 얼마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대. y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대. 누군가 너희한테 물어봤어.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해보자. 뭐라고 대답할 거야? 마이너스 6. 이렇게 대답할 거잖아. 그치? 만약에 너희한테 x 마이너스 y의 범위를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이건 좀 고민이 되죠. x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그럼 얘는 작거나 같다고 얘는 크거나 같다니까 둘을 섞는 게 어려워져 버리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부등호의 방향성이 어때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둘을 묶는 게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풀이였습니다. 되셨나요? 자, 굉장히 참신한 풀이였어요. 한 번쯤은 더 풀어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무조건 집중해라.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 여기서 반드시 나와요. 그 어떤 학교도 무조건 냅니다. 자, 유형 32라고 그 다음에 유형 32하고 유형 32 여기 3 이렇게 있어요. 유형 33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31, 32가 그 다음 무슨이야. 보통 학교에서 여기서 시험 문제를 무조건 내거든요. 그냥 무조건 내요. 안 낼 이유가 없거든요. 무조건 반드시 변별력으로 냅니다. 얘는 무조건 배점이 높아요. 5점대예요. 33이 1순위고요. 31 또는 32가 2순위예요. 근데 이걸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거의 3대 1, 4대 1 수준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 내고 선생님이 3년 연속 얘만 냈네? 그럼 올해는 이거 내볼까? 이럴 때만 바뀌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풀이가 얘가 더 쉽거든. 얘가 더 어려워. 반드시 한판축 기억나세요? 한판축? 네. 그렇죠? 그거 쓰는 문제야. 자,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쉬운 것부터 설명을 할 건데 두분이 빠졌어 지금. 걱정인데 뭐 영상 잘 보겠지? 좋아요. 단영이는 지금 영상 잘 보겠지? 솔직히 잘 안 보잖아. 그치? 막 계속해서 보잖아. 다 알아요. 계속해서라도 보면 어디야? 스킵하면서 보는 게 계속해서라도 보면 어디야? 그래서 빠지면 집중력이 다르잖아요. 딴짓하면서 보고 핸드폰 게임하면서 보고 쇼츠 보면서 대충 보고 이렇게 하잖아. 자, 뭐 어쩔 수 없지. 자, 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하는 건 반드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근이 양의 근이다. 두 근이 모두 다 양의 근이라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가요. 두 근이 음의 근이다.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자, 이렇게 유형이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31, 32번은 요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거 계수에 가겠습니다. 두 분이 모두 양의 근이면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판별식 당연히 실근 존재합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 두 근이라는 말 대신에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바뀌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고요. 자, D가 0보다 크다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음의 근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 T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요거 가능합니다.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 해서는 판별식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쓰지 않아요. 애초에 안 써요. 안 씁니다. 자, 원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두 근이니까 당연히 부호가 다르다는데 그럼 당연히 서로 다른 근이잖아. 근데 이게 연산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밑에 걸로 해를 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밑에 걸로 해를 내가 이렇게 구해놨다고 치자. 그럼 얘가 어떤 해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 부분 구하면 얘하고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안 합니다. 서술형에서도 굳이 언급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근이 양의근이에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두근의 합은 0보다 어때요? 커요. 커요. 두근의 합은 0보다 어때요? 두근의 합은 0보다 어때요? 몰라요. 그쵸? 그럼 저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들어오냐면 비요. 절대값 얘기가 들어와요. 양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음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이런 표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의 근 절대값이 음의 근 절대값보다 크다 나오면 얘는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 나올 거고요. 반대가 되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이게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야. 몰라. 모르면 뭐해? 안 해. 원래는 이거야. 의미 없어서 안 하고요. 모르니까 안 해. 원래는. 그런데 절대값이 붙으면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다.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시. 두 분이 모두 양의근이네. 두 분의 곱은 0보다 어때요? 크죠? 양양 곱했으니까. 자, 두 분이 음의 근이야. 두 분의 곱은 0보다 어때요? 크다. 아쉽다. 참 아쉽다. 나 지성이 존나 잘하는 줄 알았잖아. 참 아쉽다. 나 지성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스랑 우스를 못 했는데. 이걸 먹는다고. 와, 하이에나들. 막 물어뜯어. 자, 그러면 현준아. 두 분의 곱은 0보다? 작죠. 그쵸. 이럴 때 작아야지, 그치? 이게 다예요. 끝. 설명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뭐만 기억하면 돼. 두 근의 부호와 관련된 문제는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 합과 곱을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 외울 거 없어? 맞잖아요. 외울 거 없잖아요. 설마 이거 모르는 건 없잖아. 그쵸? 우리 지성이 좀 힘들지만. 그쵸? 자, 할 수 있어, 지성아.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자, 이것만 기억해. 이거 할 필요 없어. 얘만 쓰면 돼. 그럼 꿀이잖아, 꿀. 그런데 절대값 표현이 나오면 얘가 추가돼요. 그쵸? 플러스 알파야. 추가. 얘는 추가야, 추가. 그리고 여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면 서로 다른 실근. 표현이 나오면 판별식이 크거 나왔다 아니고 크다로 바뀐다. 이해하셨나요? 왜냐면 두 근이 양의 근이라는 건 중근일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이 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기억합시다.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 자, 표현을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런 지금 이렇게 5가지예요. 하나, 둘, 자, 이제 한글로 읽어볼게요. 자, 잘 들어. 두근이 A보다 크다. 두근이 B보다 작다. 두근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C가 있다. 두 근 중에 한 근만 A와 B 사이에 있다. 얘는 알파가 A, B 사이에 있는 거고 얘는 베타가 A, B 사이에 있는 거예요. 두 근 중에 한 근만 A와 B 사이에 있다. 자, 학교 시험은 얘 아니면 얘가 잘 나와요. 얘 아니면 얘가 잘 나와요. 왜? 이 둘의 표현이 복잡하잖아. 자, 설명 들으면 알 거예요. 이거 무조건 외워. 한판축이야. 까먹으면 틀리면 돼. 한판축이다. 한판축이야. 자, 함수값 판별식 축인데
순서상으로는 원래는 이제 판별식부터 쓰는 게 맞아요. 근데 판함축보다는 한판축이 어감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자 판별식, 그 다음에 함수값, 그리고 축 이거 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 판별식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하겠지? 자 판별식 어쨌든 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회가 서다식인지 그냥 중근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 녀석 안 써요. 왜 안 써? 의미 없습니다. 자, 이 표현이 나오면 두 근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판별식 쓰면 무조건 모든 실수 나오기 때문에 의미 없음이 되어버려요. 무조건 다른 녀석들을 감싸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 문제의 해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100% 없으니까 그냥 버려. 괜히 귀찮아져. 그럼 얘도 봐봐. A나 B가 사이에 들어와 있지. 그럼 얘도 판별식이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 없어요. 얘도 원래는 이거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하자? 버려. 깔끔하게 버리는 거야.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함수값. 그냥 외우는 거 아니다. 보면 돼요. 자 그림만 살짝 그려보면 돼. FA는 0보다 어떨까? 0보다 어떨까? 크죠? 두 사람들 보시게. 자 두 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A가 있어. 그럼 요 녀석이 A, FA잖아. 그러면 FA,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어디 있어? 위에 있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야. 됐죠? 자, 그 다음. 그럼 얘도 B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어떨까? 크다. 선생님 왜 여기는 A인데 여기는 B인가요? 그냥 내 맘이야. 여기 A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똑같이 A하면 너희 헷갈릴까봐. 작은 거는 A, 큰 거는 그냥 B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냥 너희를 위한 배려야. 별거 의미 없어요. 자, 이쪽은 근데 두 개가 있지. 몇 개 써야 돼? 두 개 풀어야 돼. 자, 이쪽으로 보자. C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어때요? 작죠? 맞죠? 자, 이쪽 볼게요. 이게 좀 골치 아파. 봐봐. 얘는 FA가 0보다 크고 FB는 0보다 작다. 또는 FA가 0보다 작고 FB는 0보다 크다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기억하자.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은 거 확실하죠? 그럼 이 둘을 곱하면 반드시 0보다 어떨까? 작죠? 그러면 이거를 퉁 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너희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두 개 풀 거야? 한 방에 가자. 이거 몇 차씩 될 거야? 2차씩 될 거야. 맞죠? 왜? 대입했으니까 어떤 값 두 개 나오면 그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다. 그냥 하나 풀면 되는 거야. 됐죠? 따로따로 가는 거 아니다. 따로따로 가는 바보 같은 행동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어차피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 아까 부호 다르면 뭐 하자 그랬지? 곱이 0보다 작다 이거밖에 안 썼잖아. 양수음수 안 따졌지. 얘가 양수 얘가 음수인 경우, 얘가 음수 얘가 양수인 경우 안 따졌지. 그냥 우린 둘을 곱해서 0보다 작다 했지. 똑같잖아. 따로따로 왜 따져? 이거 둘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잖아. 그럼 둘을 곱해서 0보다 작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축. 자, 우리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맞죠? 그걸 쓰진 않을게요. 괜히 그렇게 외우지 마. 그냥 축이 a보다 어때야 돼요? 자, 여기 축이 있잖아. a보다 당연히 크겠지. 그치? 크거나 같다야 크다야? 크다지. 같으면 큰일 나지. 축이 얘랑 똑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쵸? a가 막 갑자기 축이 돼버리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자, 이쪽 볼게요. 축이 b보다 어때요? 작아요. 자, 축이 a보다 어때요? 오, b보다 어때요? 작다. 자, 축이 c보다 어때요? 내가 C를 여기다 그리면 어쩔 건데? 내가 C를 여기다 그리면 어쩔 건데? 그럴 때는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 다 풀어. 애매하다. 오, 애매하지? 자, 애매하지? 애매한데 어떡하자? 모르는 거. 모르면 어떻게 하자? X
쓰지 말자 버려. 축 몰라. 축 모르겠거든? 축 몰라. 모르면 어떻게 버려. 기호라. 솔직히 모르면 안 하는 거야. 뭐 모르는데 왜 해? 모르면 버려. 봐. 일로 와봐. 자, 이거 보자. 봐봐. 자, 축 B보다 어때요? 몰라요. 몰라. 축 A보다 어때요? 몰라요. 모르면 어쩌자? 쓰지 마야. 쓰지 말자. 축 모르거든? 몰라. 모르면 어쩌자? 버리자. 끝났다. 설명.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를 만나면 한 판축 쓰는 거야. 함수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얘만 0보다 작다. 판별식. 크고 나갔다. 얘네들은 사이에 들어가면 판별식 쓰지 않는다. 써도 돼. 솔직히 말하면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뻘짓이야. 왜? 답이 안 바뀌거든. 괜찮아. 너희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쓰는 건 허용합니다. 단지 시간 낭비가 될 거야. 그 시간 날려서 다른 문제 못 풀면 그건 너희가 책임질 일이고. 나는 쓰지 말라고 했다. 분명히. 자, 축. 봐봐. 얘는 알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두근이 얘보다 크면 축도 크겠지. 두근이 얘보다 작으면 축도 작겠지. 두근이 얘네들 사이에 있으면 축도 사이에 있겠지. 근데 얘들 모이면 쓰지 말자. 안 쓰는 거야. 됐어요? 그럼 끝났다. 설명.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근의 부호와 관련된 문제는 판별식과 합과 곱 쓴다. 두근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는 뭐 쓴다? 한판축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아까 제가 얘랑 얘네들이 잘 나온다고 했던 이유를 보자.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너희가 선생님이야. 이거 연산 문제 줄래? 이거 두 개 합쳐진 얘를 줄까? 얘는 이거 두 개가 지금 합쳐진 거잖아. 판별식 똑같으니까 뭉쳐있고 이거 두 개 다 있고 이거 두 개 다 들어간 게 이거잖아. 선생님 입장에 당연히 이거 내겠지. 이거 낼 이유가 없잖아. 그쵸?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보자. 이거 낼래. 이게 더 있어 보이거든? 왜냐면 봐봐. 두근 사이에 C가 있다 하면은 공부 좀 한 애들은 이거 외우거든. 함수값 대입해서 0으로 잡다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외운단 말이야. 그치? 두근 사이에 C가 온다? 함수값이 0보다 작다. 그냥 외우면 끝나. 풀어. 맞지? 그럼 이제 이렇게 나지. 왜? 그래야 애들 헷갈려. 두근 중에 한 근만 A와 B 사이에 있다. 그러면 애들이 어쩌라고? 그럼 뭐 풀어? 이걸로 막 푼단 말이야. 두근 중에 한 근만 A와 B 사이에 있다? 그럼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봐봐. 왜냐면 이게 문제집이 안 나와. 개념서에도 안 나오고 유형서에도 안 나와. 얘가. 근데 어디에만 나와? 센시나 이런 것처럼 좀 어려운 문제 그냥 문제로만 나와. 개념으로는 안 나오고. 그래서 풀어본 사람은 푸는 건데 그럼 봐봐. 만약 이렇게 됐다. 얘가 이제 생각을 하면 두근 중에 한 근만 A와 B 사이에 있어?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떤 생각을 하냐? A 함수값은 0보다 크다. B 함수값은 0보다 작다? 근데 그럼 축이 얘보다 크네? 축은 A보다 크다. B보다는 모르니까 안 쓴다. 판별식 있었겠지. 판별식 0보다? 근데 B가 사이에 들어가는 게 0보다 크다? 다 풀고 있는 거야. 얘가 푼 행동. FA가 0보다 크다. FB가 0보다 작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판별식은 D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축이 A보다 크다. 이걸 하나 하고 또는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겠지. 몇 개의 연산을 하는 거야? 6개의 연산에서 그걸 연립부등식으로 풀고 있는 거야. 물론 답은 나와. 답은 나오는데 몇 번 계산했어? 6번 계산해서 풀었지. 그럼 6번이면 줄이 6개 생기지. 6개의 수식선을 그렸겠지. 스트레스가 이빨이 올라왔겠지. 그런데 아는 애들이 뭐 풀어? 그냥 딱 이거 하나 풀어. 이거 버려. 이거 왜 해? 이거 하나 하면 되는데 뭐 하면 돼? 이거 나오면 뭐야? 둘의 함수값의 곱이 0보다 뭐하다? 작다 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세상 쉽지.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이거. 그 다음에 이거야. 왜 쟤네들 연산 3개씩 해야 되잖아. 얘는 뭐만 하는데? 한 개씩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기억하시고 푸셔야 돼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해가 아니고 암기예요. 외우고 푸시면 됩니다. 또 까먹어. 물어붙으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녹화는 되고 있겠지?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자, 이거 이제 머릿속에 있다.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다. 난 이제 말로만 처리할 거다. 이거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다. 자, 그 상태에 이제 문제 들어간다. 위에만 치우자. 밑에 거는 일단 남겨놓고. 자, 갈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식을 갖는데요. 한 배씩 뭐 할 거야? 0보다 크다. 서다식이니까. 자, 둘 다 양수래요. 그럼 두 근의 합이 뭐야? 요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m-1이 0보다 뭐하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먹었어. 두 근의 곱.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3m-2가 0보다 어떻다? 크다. 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연산만 하면 돼 이제. 자, 터프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봐봐. 2차 방정, 하나만 더 해보고, 잠깐만요.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데, 그럼 제가 뭐만 쓰자고 했죠? 두근의 곱만 쓰자고 했어요. 두근의 곱이 어딨죠? m-1이죠. 이게 0보다 뭐하다? 그럼 끝난 거야. 그치? 근데 요건데, 이제 얘가 조건을 달았어. 두근의 곱이 지금 m, 요게 이제 0보다 작다인데, 저기 알파고 베타, 이제 두 개의 근에 대한 조건을 달았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연산이 조금 추가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것들을 알파 플러스 베타가 m-2고 알파 베타가 m-1인데 그렇죠? 그러면 알파 제곱 저거는 어떻게 구하죠? 요거의 뭐에서? 제곱에서 요거의 몇 배를? 두 배를 빼주신 값이 얼마다? 22라는 조건식이 들어온 거야. 그럼 이거 그대로 풀어보시면 m의 제곱 마이너스 4m과 얘가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6m 플러스 4와 플러스 2가 만났으니까 플러스 6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16이 된다. 누가 봐도 8이 16이죠? 그래서 m의 값은 8 또는 m의 값은 마이너스 2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 m은 1보다 작다. 답은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자, 터프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이제 국어 능력 테스트 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m의 최소값을 k라고 할 때 k 제곱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라는 건 선택지가 두 근이 양의 근일 수도 있다. 하나가 양, 하나가 음일 수도 있어.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다 음수인 거. 그렇지. 둘 다 음수인 걸 구해서 그걸 반대로 가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둘 다 음수인 걸 구해야 돼. 가보자. 둘 다 음수인 걸 구하러 가볼게요. 두 근이 음수야. 자, 판별식 할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갑니다. 판별식이에요. 짝수 공식입니다. m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3m 플러스 8이 0보다 뭐 같다? 크거나 같다. 자, 일단 요거 조건 하나 붙어 있어요. 요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짝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자, 일단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은 저거 2m이에요. m이죠. m이 0보다 무엇하다? 두 분이 모두 음의 근이니까 0보다 작다. 조건 하나 또.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이 0보다 무엇하다? 크다. 그렇죠? 음수니까.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m의 값은 요거 이항시켜 주시면 바뀌면서 마이너스 3분의 8. 일단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와 0보다 작다는 표현이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면 돼? 그래 보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일단 판별식 한번 가보자. 얘 공중에 붕 떠 있다? 맞지? 공중에 붕 떠 있어. 이런 거든요. 맞죠?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면 허근 나오니까 공중에 붕 떠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야? 모든 실수야. 그럼 이들의 공통 부분은 뭐야? 자, 하나는 m이 0보다 작다. 하나는 m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 작다. 그리고 하나는 모든 실수. 공통 부분 여기죠. 그럼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쵸? 자, 다음은 구동의 방향성이 조금 그런데.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답이거든요. 아, 우리 근데 어떤 거 구했어? 둘 다 무슨 둘 다 음수인 거 구했지.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고? 턴. 바꾸셔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구한 거잖아. 마지막에 바꿔야 되겠지. 그럼 이걸 바꾸면 이제 뭐가 돼요?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무엇하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정수의 최소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걸 무엇하자? 제곱하자. 그래서 답은 4라는 거야. 어렵죠? 그렇죠? 요 정도까지 나오면 5점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위에 거 같은 경우 근데 18보다 어려운 문제야. 아시죠? 18, 19, 20, 21 그쪽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또 갈 수 있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절대값에 대해서 언급을 좀 주고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가보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죠? 한 변씩 안 써요. 두근의 합 원래는 안 써요. 두근의 곱만 쓰기로 했어요. 곱이 마이너스 a 플러스 4인데 서로 다른 부호니까 두근의 곱은 음수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a는 4보다 크다가 원래 이 아이의 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들어가네요.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수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두근을 더하면 0보다 높다. 크다. 두근의 합인 a의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이 0보다 뭐하다? 크다. 조건이 아니라 추가된 거야. 인수분해 되네요. 얼마하고 얼마? 2하고 5. a는 2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 요거 괜찮죠?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얘랑 얘랑 결합해야 돼. 자, a가 4보다 크다가 있었는데 2보다 작다와 5보다 크다가 결합했네. 여기가 해가 되겠죠? 답은 몇 번? 5번으로 바뀌게 될 거야. 괜찮죠? 네. 여기는 괜찮죠? 어디 아파? 피곤하죠? 너? 눈이 아파? 피곤해. 스윙부터 하느라. 자, 우리 도인이도 지금 피곤한데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그치? 어떻게든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치? 근데 우리 잠깐만 지우가 너 언제 왔어? 우리나라? 언제 귀국했어? 오늘이 화요일이고요. 오늘 수요일이구나. 오늘은 수요일. 어제? 저는 그저께? 그저께요. 월요일날? 그럼 시차 적응 끝났겠네? 네? 시차 적응 끝났지? 일본 가는데 진짜 1시간? 1시간 없어요. 시차 없어 일본하고 우리나라고? 네. 진짜? 중국하고 우리나라 시차가 있는데? 일본이 좀 더 가깝나?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오, 그렇구나. 일본이 세로로 길어가지고 시차가 있나 보구나. 그렇지.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여기랑 시차가 다 달라. 사천 지역하고 여기 북경 이쪽 지역하고 시차가 있거든.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호주 같은 데 가도 시차가 막 2시간인가 막 이렇게 3시간이 나거든.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없구나. 그래. 그래도 몇 분 차이 나지 않을까, 시차? 그치?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말만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럼 두 근의 합이 뭐다? 두 근의 합은 뭐다? 0이다. 한마디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붙였을 때 얘가 0이다. 근데 의미는 없죠? 자, 얘가 0이 되려면 a는 뭐 또는 뭐? 마이너스 3, 4. 이렇게? 요거 하는 소리죠. 자, 근데 둘 중에 누구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기 중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답은 1번인데 맞잖아요. 보기 중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답은 1번인데 확인해야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두근의 곱이야. 두근의 곱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a는 얼마보다? 3보다 크다. 그러니까 4번 4 해야 되는 거예요. 터프해. 근데 어때? 되게 쉽지? 알면 돼.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근의 분리 2차 부등식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꽃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만 어떻게 버텨보자 하지마. 이거 근의 분리 고2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지수 로그 방정식 나오거든요. 여기 또 나와요. 근데 또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무조건 나와요.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즐겨 사용이 돼요. 근의 분리 파트가. 그러니까 기억해 3년 동안
한 판축만 기억하면 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한 판축 쓴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근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뭐만 쓴다? 함수값만 쓴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가보자. 자, 가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한다. 뭐 쓰자? 한 판축 쓰자. 풀면 된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뭐만 쓰자? 함수값만 쓰자. 자,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다른 한 근은 2와 3 사이에 있도록 한다?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해보자.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다. 다른 한 근은 2하고 3 사이에 있대. 맞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을 볼게요. 함수값이 3개가 나왔어. 판별식 쓸까요? 안 쓸까요? 자, 한 판축 쓸 거거든. 지금 우리 함수값 판별식 축 쓸 거야. 판별식 쓸까 안 쓸까? 안 써. 왜?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안 쓴다고 했어요. 이해하셨죠? 판별식 안 쓸 거야. 축 안 써요. 대놓고 2가 나와 있죠. 쓸 필요가 없죠. 숫자인데 안 써. 뭐만 쓰면 돼? 함수값 몇 개? 3개 쓰시면 되겠죠. 맞죠? 자, 가보자. 1 대입해보자. 얼마? k-3 0보다 뭐 같다? 더 크다. 자, 2 대입해보자. 그럼 2 대입했으니까 k-4가 될 거예요. 이거 0보다 어떻다? 작다. 3 대입해보자. k- 얼마예요? 마이너스 3. 0보다 무엇하다? 크다. 끝났네. K값은 3보다 크고 K값은 4보다 작다. 답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3, 4, 10. 괜찮죠? 단순하게 외운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녀석만 쓰는데 뭘 기억해야 돼? 판별식이라는 녀석은 두 근 사이에 있으면 뭐한다? 안 쓴다를 기억하자고. 굳이 판별식 쓸 필요 없잖아. 선생님 좀 불안해요. 그러면 해보자. 정말 그런가? 판별식 가볼게요. 짝수 공식 갑니다. 2, 4 마이너스 k가 0보다 무엇하다? 무엇하다? 크거나라니 두 근 사이에 있는데 중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자, k값은 4보다 무엇하다? 작다. 있어 없어? 있지. 필요 없다 그랬지? 자, 축 풀 하나만 해봐. 축 2인데 전체가 2잖아. 뭐 할 거야? 필요 없죠. 됐죠? 판별식 쓸 필요 없는 게 보이시죠? 써봤자 의미가 없다라고요. 자, 그러면 또 가볼게요. 자, 근데 이거 봐봐. 되게 웃긴 게, 자, 위에 문제가 뭐라고 했어? 1과 2와 3, 4 이렇게 있는 거잖아. 자, 이거 문제 봐봐. 얘랑 위에 문제랑 같아 달라? 같아. 왜? 얘가 마3이고, 얘가 마1이고, 얘가 1이 되잖아. 똑같은 문제야. 맞죠? 자, 그 다음 가볼까요? 두 근 중에 한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다. 이게 이거야. 자, 두 근 중에 한 근이, 두 근 중에 한 근이, 두 근 중에, 한글 안 썼네. 두 근 중에 한 근이, 이 녀석의 두 근이 뭐야? 마이너스 1하고 3이잖아. 두 근 중에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이거잖아. 그치? 내가 뭐 하자? 이것만 쓰자 그랬지. 기억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딱 만나는 순간 그냥 뭐 하면 돼? 함수값 2개 대입하시면 돼. 자, 마이너스 1과 3이었어. 이 녀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었다.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1과 3을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 4, 마, k가 0보다 무엇하다? 크다, 작다 이런 거 풀자 그랬잖아. 이렇게 하자 그랬어? 안 하자 그랬어? 안 하자 그랬지. 대신 하자. 얘를 마 3, 마 k라고 묶어놓고. 그쵸? 그 다음에 3 대입해봐. 얼마야? 3 대입하면 20 마이너스 k. 얘가 이 둘을 곱하면 0보다 무엇하다? 작다. 그쵸? 자, 이제 여러분들의 센스 문제야. 자, 뭐하고 뭐예요? 마 3하고 21이죠. 맞죠? 마 3하고 21인데 범위가 어떻게 될까? 크나요, 작다요? 얘는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얘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미지수의 개수는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무조건이야. 근데 얘를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또 얘를 바꾸기 위해서 어차피 마이너스 붙여서
부동호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니까 문제는 없어요. 얘는. 그런데 저라면 이 문제를 낼 때, 자, 일단 부동호는 이렇게 돼요. 근데 저라면 이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얘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대가로 밖에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면서 얘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이 부동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차 부등식 할 때 은근히 틀리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x로 돼 있었어도 자 x-2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었다고 치자. 여기다 이렇게 돼 있어. 아 안쪽으로. 여기 좋아하는 안쪽으로.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지. 2하고 3이네. 그러니까 2하고 3인데 안쪽이니까 이렇게 푼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부등식을.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지우가. 이거 왜 틀려? 틀리잖아. 왜 틀려? 자 이거 전개해봐. 전개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이거 뭔 소리야? 잠깐만. 플러스 3이랑 플러스 2가 만나서 플러스 5x 그리고 둘이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 나오겠지. 부동호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겠지. 그렇지. 그런데 마이너스잖아. 그럼 그래도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면 두 값이 2하고 3이 여기 있겠지. 작은 쪽을 원하고 있지. 그런데 이쪽이잖아. 그래서 바깥쪽이 나오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뭐 하라고? 개수를 무조건 뭘로 바꾸라? 플러스로 바꾸라. 대신 부동의 방향성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낼 거야.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무엇하면 된다? 이 녀석의 두 근을 여기다 대입해서 그 둘의 함수값의 곱이 뭐가 나오도록? 0보다 작도록만 나오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나는 거야. 구구절절하게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 의문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가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을 풀어서 값이 나왔단 말이야. 마이너스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3하고 21이었나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판별식 과연 필요 없을까? 한 번 더 가보자. 판별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누구의 판별식? 저 위에 거의 판별식 해볼까요? 판별식 어떻게 돼요? 4 4 플러스 K 플러스 K가 0보다 못하다. 무엇하다? 그건 크다.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이에 있대잖아. 사이에 있대잖아. 아. 사이에 있대잖아. 아. 사이에 있으면 두 분이 아 서로 다른 주식이잖아. 근데 이거 풀어보면 K가 뭐보다? 마사보다 크다죠. 영향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지금 해가 마3부터 21인데 얘가 마4부터 이렇게 감싸 안고 있잖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써서 나쁠 건 없는데 굳이 답의 변화가 없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거 기억하자. 두 근 중에 한 근이 사이에 있다. 기억하자. 대놓고 두 개 숫자를 주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저렇게 방정식으로 주는 경우가 흔한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거 뭐죠? 그 표시가 없어. 최다비트 왕중의 표시가 얘한테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요거는 최다비트 왕중을 한글로 써놓든 별표를 치든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자 하나 정도 풀어볼 건데 자 두 다항식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2보다 작은 한 근과 2보다 큰 한 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를 구하라. 터프라고 돼요. 어때요? 모의고사인데 굉장히 옛날 거거든요. 풀어보면 좋을까? 이거 그냥 연산 문제인데 왜냐면 이거 px 여기다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 곱한 다음에 그거 3차, 3차 나와서 3차 소거되면서 그냥 2차식으로 만들어지면서 2보다 작은 한 근과 2보다 큰 한 근, 두 근 사이에 2가 들어간다. 그 문제거든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2 대입하신 다음에 그 값을 넣어서 작다. 그거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 자, 생각해봐. 이게 안타까운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하냐면 여기다 대입할 거고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다 바로 2를 쓰겠죠. 그쵸? 그러면 이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숫자만 가져오면 되고 요 2를 여기다 대입해서 숫자만 땡겨오면 되겠죠. 요건 그냥 숫자니까 여기는 그러면 m의 값만 남는 무슨 방정식이 되겠죠.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정확한 1차 부등식이죠. 이렇게 대입한 값이 이렇게 붙으니까 그럼 m의 값의 범위가 만들어지는데 뭐 한 근을 갖도록 하는 뭐 이 조건 때문에 추가되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지금 풀어볼까? 우리 지성아 저번에 평가 본거에서도 우리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딱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너가 차를 못 타. 괜찮지? 유형 3개 정도 나한테 양보해 줄 수 있겠어? 예. 우리 지성이가 잘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기 일단 갈래요 이랬을 텐데 그치? 자, 그러면 그냥 갈게요. 자, 우리 지성이 마음에 들어. 왜 지성이한테 왜 뭐라고 그래? 도현아 왜 지성이한테 왜? 예? 뭐 지성이 뭐 어쩌라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그래요? 자, 한번 요거는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가볼게요. 자, 유형 3개 하고 오늘 개념 수업은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이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 다음 시간에 뭘 할 수 있어? 경우의 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망의 경우의 수. 여러분들의 기말고사의 성적을 좌우할 또 다른 축. 2차 부등식과 양대 산맥. 알아보는 3대 산맥이지. 2차 함수, 2차 부등식 경우의 수입니다. 너희도 어렵다 시험. 알아보는 마음의 준비한다. 이거 경우의 수 끝나면 알아보랑 알아보면 좀 어렵게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거야. 이번에도 시험 어떻게? 이번에도 시험. 그럼 선생님 이런 거 녹화되면 안 되지. 선생님이 B한 거지. 제 B가 아닌 거지. 그치?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등급이 안 나눠지잖아요. 시험 봐야 돼. 등급이 안 나눠졌잖아. 등급 컷이 없어. 예를 들어 1등급이 40명인데 50명의 점수가 똑같아. 그럼 뭐 할 것 같으세요? 뭐 할 것 같으세요? 방법 하나. 서술형을 만들면 됩니다. 점수를. 시험을 쉽게 돼도 서술형 만들면 돼요. 그럼 서술형에서 그때부터 뭘 감점하죠? 0.1점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게 전에 저쪽에 제1고라고 있어요. 김포 제1고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99.8이 4% 안에 못 들어가고 2등급 했어요. 한 번 100점 맞고요. 두 번째 시험이 99.9가 나와서 99.8. 근데 얘가 지금 0.1점이 두 개가 까였어. 그 0.1점이 뭔지 아세요? 컴만. 근데 두 개 빠져서 0.1점. 두개 깼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추접스럽지. 치사하지.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이거 점인데 안 보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답지 주세요. 점을 만들어내는 거야, 엄마가. 이거 저는 점이 보이는데 왜 이게 안 보인다고요? 막 이렇게 된 거야. 싸우는 거지. 애는 이렇게 썼어. 선생님, 이게 컵바라 보이세요? 이거 전 점으로 보이는데? 막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치? 이런 싸움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리고 문제 풀 때 막 그런 거 있잖아. 단위. 이런 걸로 막 트집 잡고요. 줄바꿈 있죠? 그런 걸로 트집 잡아요. 한 줄에 같은 거 막 2개, 3개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푸는 애 있거든? 연산하고 는, 연산하고 는, 연산하고 는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이거 다 원래 잘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원래. 이게 줄줄줄 느느느느 쓰는 거 무조건 다 감점 요인이거든요. 이거 다 감점 때리면 돼. 0.1.B, 0.1.B, 0.1.B 한 개당. 그러면 변별력 생깁니다. 그래서 점수는 99.8인데 1등급에 못 들어가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 수행평가를 기말고사 뒤에 보는 거야. 그리고 수행평가를 미치게 내는 거지. 깔끔해요. 21번 문제 하나 던져주고 최대한 푸세요. 그 풀이 과정에 부분 점수 주는 거야. 이걸 한 행동고에서 했어요. 2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100점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0점이 많지는 않았거든. 그런데 똑같은 문제 애들이 우르르 틀려가지고 96점 몇인가가 95점 몇인가? 어떤 점수가 있었는데 그게 그 단답형이야 서술형인데 그 문제를 거의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100점이 많다가 아니고 이 문제를 거의 이 문제만 틀린 애들이 60몇 명이었던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등급 컷이 이제 16명이던 시절이니까 60몇 명이 이 문제를 틀렸다니까?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져? 이 문제만 틀렸다고. 그래서 이 점수가 60몇 명 있는 거야. 100점이 2명이나 3명 있었고. 그럼 얘를 갈라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기말고사 때 가리지 않고 그걸 언제? 수행평가에서 갈랐어. 수행평가에서 문제 하나를 던졌는데 그게 고쟁이 레벨 3에 나오는 한 문제였는데
그게 이제 그 아이의 출처는 모고 문제였어요. 모고 문제 30번 문제였어요. 그걸 단답형 서술형. 근데 그때 비리가 생겼지. 1교시에 수행평가를 보잖아. 그럼 정보가 누출되지. 물론 숫자는 바꾸겠지만 그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 이거 맞다 뿌린 거야. 고쟁이 레벨에 몇 번 문제 변형해서 나왔다 뿌린 거야. 그럼 그 아이들이 바뀌었지. 그래서 그 아이의 친구들이 가지고 그게 M수학이야. 저쪽에 M수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졌을까? M수학끼리 정보를 공유했네? 원래 정보 공유하면 불법이에요. 수행평가 정보 다른 애들한테 공유하다가 걸리잖아요? 너 무효 처리돼요. 빵점 처리돼요. 너 절대 그런 짓 하지 마. 진짜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닌 이상 하지 마. 근데 어차피 적이잖아. 가상의 적이잖아. 도와주지 마.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찔렀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찍어서 제출했어. 카톡 내용이 있을 거야. 찍어서 다른 애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거지. 그렇게 빵점 처리했어요. 수행평가. 누구? 받은 사람, 보낸 사람, 그 그룹 안에 있었던 모두가. 그게 6점짜리 문제거든요. 이게 지필평가로는 3.3 곱하기가 계산이 돼요. 6.18, 6.18, 19.8점이 지필에서 날라간 거야. 끝난 거야. 그 아이들 다 3등 붙었어요. 근데 그 꼰지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아는 애야. 걔가 선생님 억울해요. 야 그럼 찔러. 야 그래. 찔러. 왜? 걔가 떨어져 얘가 올라가고. 걔가 떨어져 얘가 올라갈 거 아니야. 얘는 이걸 풀었어. 이 6번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얘는 풀어서 맞췄거든. 근데 얘들은 정보가 공유해서 맞췄잖아. 동점인 거야. 근데 얘는 그것도 짜증나는 거지. 나는 풀었는데 이것들이 모르는 것들이 맞췄다는 거지. 맨 자꾸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 그래서 찔렀지. 얘가 꼰질렀어. 걔거 야. 그러니까 얘 없을 때 얘 패턴을 알고 있었나 봐. 여러 가지. 근데 나도 있다. 얘도 있다. 보이지. 누가 찔렸는지 몰라. 찔렸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저기거든. 얘 때문에 내 등급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학교에서 이제 그런 사단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중간이 쉬웠어. 그럼 기말은 무조건 어려워. 시험 자체. 어떤 문제를 내요? 킬러를 내버려. 뭐 이따 깔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킬러 한 문제로는 안 돼. 100점 60명인데 60명이 다 킬러를 틀리면 어떻게 돼? 그럼 원점이잖아. 그러니까 킬러를 나이대별로 최소 2-3개 해야지. 그래서 이건 틀려도 이건 맞출 수 있도록 거기서 변별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중간이 어려웠어. 그럼 이건 두 가지로 달려요. 중간이 어려우면 기말을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이 어려웠는데 야 뭐가 어려워 하면서 똑같이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원당고. 원당고 그리고 중간이 어려웠대. 이거 어려워. 그래서 똑같이 돼. 김포고도 똑같아. 중간이 어려웠대. 야 김포 보니까 그렇지 하면서 똑같이 어렵어요. 그런 학교가 있는데 이응고가 어려웠잖아요. 저는 이제 기말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 말로는 그렇대요. 본인은 쉽게 될 생각이 없다라고 했대요. 똑같이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계속 가볼게요. 자, 유형 3개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2차 부등식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히 너희 다 틀리거든요. 뭐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건데, 자, 3차 방정식이라고 특별할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볼게요. 보자.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근이 한 근이 양수와 두 근이 음수가 되도록 한다. 자, 말이 어렵죠. 하나는 양수고 두 근이 음수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선생님 그럼 세 근의 합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세 근의 곱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두 근끼리 곱의 합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우가 3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났네요. 그럼 뭐부터 할까요? 그렇지. 너무 잘했어. 야, 3차 방정식을 만났는데 조리제법을 안다? 초월행동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무조건 x축과 만나죠. 무조건 x축과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럼 반드시 x축과 무조건 만나지. 그럼 하나의 실근은 무조건 존재하지. 그럼 그 하나의 실근이 결국 어떤 대상인 거야? 조립제법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는 존재해. 미지수가 있건 없건 무조건 존재한다고.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조립제법. 잘했네. 일본 가서 안 까먹고 왔네. 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 가야 돼. 그거야? x에 뭐 대입하면 조립제법 되니까. 아는 분? 2 좋아요. 1, 2, 그러면 마 2k. 그럼 마 4k. k 플러스 2. 2k 플러스 4. 0. 이렇게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얘 할 돌이 끝났어. 얘는 할 거 없거든. 이제 누구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돼. 자, 이제 문제를 바꿔보자. 이미 무슨 근이 나왔어? 양의 근이 나왔지. 자, 양의 근이 나왔어. 얘는 할 거 끝났어. 이제 두 근은 무슨 근이야? 음의 근이지. 현준아. 이거의 두 근이 음의 근이래. 너 뭐 쓸 거야? 판별식이 0보다 무엇하다? 판별식이 0보다 무엇하다? 두 근이 있대. 두 근이 음수래. 두 실근이 음수래. 야, 그럼 허근이 음수이냐? 현준아, 천준아, 준준아. 얘 부가 뭐야? 마이너스가 많이 보이네. 부가 뭐야? 얘 0보다 커 작아? 분필 있으면 분필 0보다 커 작아. 도현아 0보다 커 작아. 0보다 응. 0보다 지호야 0보다 커 작아. 모르는 모르죠. 복소수에 대소관계가 어디 있어? 모르기 때문에 말 안 했어. 아, 그렇지. 아, 모르니까 의미 없음. 좀 잘 배웠네. 그쵸? 의미 없으니까 뭐 내가 뭔 대답을 하다 어차피 틀렸을 텐데 뭘 굳이 얘기를 해. 그렇지. 아, 똑똑하다. 진짜 어떻게든 잘 빠져나간다. 그쵸? 그쵸? 그러면 뭐야? 음의 근이라는 건 애초에는 허근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얘가 중근일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짝수 공식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일단 하나. 두 근이 음의 근이네? 그러면 교환. 두 근의 합은 0보다 클까 작을까? 그렇지. 두 근의 합은 2k야. 얘가 0보다 작아. 자, 둘 다 음의 근이거든? 지성아? 그럼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개 패키지로 묶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야? 조립제법 한 번 하면 앞에 나온 문제랑 그냥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모두 음수래요.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하진아. 요즘 원장님이 하빈이 되고 공부 열심히 시키신다는데 혹시 들어봤어? 하빈이한테? 들었어? 이거 집에 가서 얘기하는구나. 요즘 원장님이 하빈이를 공부시키려고 하빈이 자습할 때마다 원장님 옆에 달라붙어서 맨투맨으로 가르치고 계시대. 좋겠지. 너희도 원하면 말해. 내가 원장님 매칭 시켜줄게. 즐겨. 원장님 요즘 되게 행복하시면서 요즘에 하빈이 과외 공부 가르칠 때는 화목에 학원 딱 앞에 가시면서 자, 어쨌든 가볼게요. 세 근이 음수가 된대요. 조립제법 가볼까요? 2하고 5하고 k 플러스 3하고 k가 있어요. 자, 지우가 얼마로 조립제법? 많이. 문제 됐어요. 자, 그럼 얘는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네요. 이거 뭔 소리야? x 마이너스 x 플러스. 자, 그래서 2의 x의 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k 이렇게 됐어요. 자, 이미 하나의 음의 근이 나왔거든? 그럼 얘가 또 뭐야?
음액은 2개. 근데 두 군의 합은 이미 음수라는 거 뻔히 알고 있고 두 군의 곱 K가 0보다 커야 돼요. 한 변씩. 자, 3의 제곱 9 마이너스 4에다가 2에다가 K 8에 K가 0보다 지호야? 참 크다. 그거하다. 크거나 이렇게 하시면 K값을 겁니다. 형성이 되겠죠. 괜찮죠? 어렵잖아? 18, 17번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 뭐만 하면 돼? 3차 반드시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하자? 조리처법 일단 때리고 보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어차피 야, 모고에서도 풀만 1, 풀만 2 중에 답이 있잖아. 학교 시험이라고 별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무조건 정수거든요. 거의 99%가 풀만 1, 풀만 2 중에 있어.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대입해 보면 99%를 맞는다니까. 정말 운 나쁘면 3이야. 이해하셨나요? 정말 운 나쁘면 3이고 웬만하면 다 풀만 1, 풀만 2에서 해결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보자. 자, 이제 4차인데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20번대예요. 자, 이거 학교 시험 나오면 무조건 20번대예요. 뭐 알아보는 그 번호의 의미가 없죠. 배점으로 따지면 한 5.4 거의 마지막 한 3대장 정도에 들어가는 문제가 이 유형인데 잘 나오진 않거든요. 잘 나오진 않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나오면 배점은 무조건 높은 3대장 안에 들어가요. 3대장, 4대장 안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부터 풀어볼 건데 이 문제의 특성이 무조건 보기차식이에요. 자, 보시면 볼게요. 문제 보기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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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차식. 자, 근데 문제 번호를 보시면 알 거예요. 26번이거든요. 26번인데 전부 다 터프로 분류가 돼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야. 자, 한번 이 문제들을 왜냐면 유형 봐봐. 대표 유형 빼고 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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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프. 그렇지, 나 터프야. 나는 노멀, 베이직 안 키워. 나는 일단 몰라. 야, 나 유형에서 나 몰라? 나 무조건 터프야. 대표? 나도 대표도 터프야. 이건 그거야. 자, 보자.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좀 한번 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복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의 x의 4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 플러스 C는 0꼴로 정리되는 이 복 2차 방정식이 있거든요. 이걸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플러스 뭐 해볼까? 6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 얘가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가 돼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으로 바뀌면서 얘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6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과 x의 제곱 플러스 6이 되면서 이 녀석은 x가 풀마 i와 x가 풀마 루트 6i라는 두 개의 허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봐봐. 이렇게 내봤어. 똑같이 x의 제곱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의 x의 제곱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해가 6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x의 제곱 플러스 6과 x의 제곱 과정을 거쳐줘야지. 자, x 제곱 플러스 5의 x 마이너스 6은요. 도현아 정신 차려. 자, x 마이너스 플러스 6과 x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6과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x가 풀마 루트 6 i가 나오고요. 얘는 x가 풀마 1 이렇게 나와요. 자, 또 이렇게 해볼게요. x의 4제곱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6 x의 제곱 이 정도 해보고요. 자, 플러스 8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8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랑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얘는 x값이 풀마 루트 2가 나오고요. x값이 풀마 2가 나와요. 자, 일단 보였죠?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자, 이제 이거를 여기만 보자.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들 세 가지 경우를 만들어 봤어요. 최종적으로 허근, 시근, 실실실실 이렇게 나오는 세 가지 경우를 만들어 놨거든요. 자, 요 표현을 보자. 봐봐. 우리 부기차 방정식이 한 방에 인수분해 되는 문제는 반드시 무엇하죠? 치환을 해요. 맞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잖아. 자, 이거 봐봐. 얘 기준에서는 x가 마이너스 1과 x가 마이너스 6이라는 음액은 두 개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x가 실제적으로 뭐야? x 제곱이잖아. 그렇지? 제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허근이 나온 거야. 근데 여기 봐봐. 얘는 마이너스 6이고 얘는 플러스 1이잖아. 제곱한 애가 마이너스 6이면 허근이 나오는데 제곱한 애가 플러스 1이면 무슨 근이 나와? 실근 나오죠. 자, 이쪽 보자. 제곱한 애가 플러스, 제곱한 애가 플러스니까 둘 다 뭐가 나왔어? 실근 나왔죠? 맞죠? 요거는 보이시죠? 결과물이 보이시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문제에서 어떻게 내는지 보자. 보기차 방정식인데 실근과 허근을 갖는다는 표현을 하고요. 자, 문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부터 4개의 실근을 가진대요.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진대요. 4개의 실근, 두 실근과 두 허근, 실근만을 갖는데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데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에는 지금 빠져있지만 허근을 4개 갖는다는 표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되겠죠. 그치? 선생님 그러면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미지수가 막 미쳐 날뛰어요. 그쵸? 막 미지수 막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그쵸? 선생님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연산 장난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 푸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해. 이해 못하시면 외우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이해하는 게 좋은데 봐봐. 이 x, 라지 x 입장에서 살펴보자. 제가 이 녀석을 얘를 라지 x로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놨어. 얘가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건 얘거든? 이 형태잖아.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건 라지 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6과 1을 가졌더니 마이너스 6인 데서는 허근이 튀어나오고 플러스 1인 데서는 실근이 튀어나왔지. 왜? x의 제곱이 마이너스 6이려면 얘는 허근이잖아. x의 제곱이 1이면 실근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라지 x 입장에서는 음의 근을 가지면 이게 결국 뭐가 된다? 허근이 된다는 소리고, 라지 x 입장에서는 양의 근을 가지면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 되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마지막 설명이에요. 자, 이거 그냥 풀었어. x 입장에서 보자는 게 아니고요. 라지 x 입장에서 보자는 거지. 얘는 x가 라지 x가 마이너스 1과 라지 x가 마이너스 2거든. 라지 x가 음액은 두 개를 가졌더니 그게 다 허근이 됐다는 거야. 라지 x가 음의 근을 가지면 걔는 허근으로 바뀌고, 라지 x가 양의 근을 가지면 걔는 무조건 실근이 됐던 거야. 라지 x가 양의 근을 두 개를 가지면 둘 다 뭐가 된다? 실근이 된다. 아, 이제 기억하자. 보기차 방정식은 얘를 라지 x로 치환해놓고 바라보면 허근과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는 음의 근과 하나는 양의 근이 필요하다는 거고,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둘 다 양의 근이어야 되고, 4개의 허근을 가지려면 둘 다 무슨 근? 음의 근을 가져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보기차 방정식 문제에서 실근, 허근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문제가 나오면
서로 다른 네 허근을 가지려면 둘 다 음액은 2개. 실근 2개, 허근 2개 가지려면 양액은 음액은 하나씩. 실근만 4개 가지려면 둘 다 양액은 이거 기억하자고요. 이걸로만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이미 봤거든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1은 0이라는 식인데 얘가 양액은 하나와 음액은 하나를 가진대요. 그치? 앞에서 했네. 두 근의 부호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거지. 양액은 하나, 음액은 하나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거 맞지? 한 배씩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자, 절대값을 모르지? 그러면 두 근의 합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뭐만 써? 곱. 그렇죠? 이게 두 근의 곱이죠.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1이 두 근의 곱이 0보다 무엇하다? 풀어봅시다. 얼마하고 얼마예요? 마이너스 4하고 7, 3하고 7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범위 안에 누가 들어오면 돼요? K가 들어오면 돼요. 정수의 K의 개수 이렇게 7에서 마사 뺐으니까 9개. 이게 답이야. 알면 K가 이게 전부야. 모르면 틀려. 기억하자. 다시. 보기차 방정식이에요. 무조건 보기차 방정식이야. 다른 거 절대 안 나와. 100% 보기차식으로만 이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보기차식으로 만들어진 이 문제에서 허근과 실근에 대한 얘기를 너희들은 이제부터 무엇으로 해석하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양액은, 두 허근은 음액은으로 해석하라고. x제곱으로 바꾼 상태에서 x제곱을 치환한 상태에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보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네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전개 한번 해볼게요. 치환합니다. a라고 읽고 전개해 볼게요. 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5는 0 이렇게 전개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을 인수분해가 되나요? 예.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이고요.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라는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실근을, 둘 중에 하나는 허근을 가져야 돼요. 맞죠? 왜냐면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거든요. 한쪽이 실근을 가지면 한쪽은 허근을 가져야 돼. 그걸 어떻게 해석할래요? 얘는 판별식.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12. 그쵸? 이거의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20. 자,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죠. 맞죠? 이 둘을 곱한 값이 나옵니다. 작거나 같거나. 왜냐면 실근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잖아.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아. 둘이 만나면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런 심지가 되는 거죠. 근데 뭘 기준으로? K제곱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럼 이제 어떻게 풀죠? 이렇게 K제곱이 작거나 같다니까 10보다 20보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곱수 누구 있을까? 그렇죠. 4, 4, 10.
K값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와. 이거는 응용 과정입니다.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나왔다고 치봐. 풀 수 있을까? 유주야 이거 풀 수 있겠니? 이런 거 풀 수 있겠어? 지호야 풀 수 있겠어? 예. 이제는 풀 수 있지. 예. 그런데 이제는 풀 수 있으면 돼. 자 그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면서 오늘 개념 수업은 마무리를 시킬 건데 한번 볼게요. 3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거의 못 보실 거예요. 시험에서는. 제 기억은 최근 학교 시험에서 이걸 본 적이 제 기억이 없거든요. 최근 코로나 이후 사태인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자 볼게요. 3차 방정식 1보다 작은 상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을 갖도록 하는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3차 방정식 1보다 작은 상근과 1보다 큰 상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실값을 구하라. 3차 방정식 1보다 작은 상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유형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럼 하나만 풀어볼게요. 근데 이 14는 보시면 아시겠죠? 12년 전 거야. 최근에 거의 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차 방정식이네 현준아. 뭐 할래? 그렇지. 좋아. 아까 현준이가 뭐 때문에 나 살짝 실망시켰는데 뭐였는지 까먹었네. 좋은 기억을 마지막에 남기면 되는 거니까. 자, 얼마로? 마이너스 1. 1, 마 6, K 마이너스 3, 마 K 플러스 3, 0. 깔끔하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K 마 3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생각해보자. 이미 어떤 얘가 나왔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거든. 문제 읽어보자. 1보다는 작은 한근과 1보다는 큰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대. 자, 1이 여기 있는데 1보다 작은 쪽에 한 근이 있대. 그리고 1보다 큰 쪽에 두 개가 있대. 이 얘기잖아. 근데 얘는 이미 나왔지. 얼마나? 많이. 맞지. 그럼 이거 누가 가져와야 돼? 얘네가 가져와야 되지. 이걸 해석해보자. 이 녀석의 두 근은 1보다 어떻다? 크다. 다시. 얘를 조립제법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하나 이미 알고 있는 상태야. 근데 문제에서 하나의 근은 1보다 작고 두 개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은 1보다 크대. 그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어디서 튕겨 나와야 돼? 여기밖에 없잖아. 그치? 자, 이 녀석이 두 근이 1보다 크다잖아. 아까 했던 한 판 축하면 되는 거야. 자, 요 식에다가 요 식을 우리가 fx라고 하면 1을 대입해. 여기 이렇게 있을 테니까 1 대입해. 1 대입하면 1마 6 플러스 k마 3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k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야 되고 k는 8보다 크다. 판별식. 근데 서로 다른 판별식 0보다 뭐하다? 크다. 그렇죠? 자, 요 식에서 판별식 0보다 크다야. 요 짝수공식 3, 3은 9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k 값은 얼마보다? 14보다. 범위 살짝 정해졌네. 자, 이제 축 가보자. 축. 자,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은 3인데 1보다 큰 거 확인됐죠?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럼 둘로 정해졌어. 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K값 합을 구하자. 9, 10, 11 더하시면 30 이렇게 적응하실 수 있겠죠. 괜찮죠? 이걸 푸는 다른 방법이 존재해. 여러분의 선행 수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설정이 될 거고, 자, 이 아이의 값이 1보다 뭐하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식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작다. 이걸로 범위원을 다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어차피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배울 때 똑같이 나오는 문제긴 해요. 그때 또 등장해요. 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하면 오늘 2차 구분식이 이제 유형 설명이 끝났어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그럼 숙제가 나갔는데 숙제가 안 돼? 숙제가 우리가 몇 번까지가 숙제였어요?
1344번까지 숙제였거든. 오마이갓. 자, 1345번에서 왜 A야? 왜 A야? 왜요? 왜요? 근데 이건 유형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 유행 어려워 맞아. 유행 어려워. 그렇다고 87번 하기 너무 적어. 예, 그러면은 어. 그 96번까지. 96번까지 그네 분리 빼고 그네 분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 쉼터가 있다 내일. 뭐. 영어요. 아 영어는 시간인데. 좀 가자. 약간 내일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자고. 번호 앞으로 가자고. 아. 댓글 걸어? 그럼 뒤로 가? 아니요. 자 50들 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제가 유형표를 거의 한 2개씩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의 숙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일단은